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영상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해킹을 당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제 예전 스케치북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왠지 제가 계정을 그렇게 해킹을 당하고 나니까 계정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올려왔었는데 남의 손에 그 계정이 넘어가고 나니까 제 지난 4년간의 시간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림들은 여전히 서랍에 잘 놓여져 있었고요. 이틀 만에 다시 그 계정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진행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무리 없이 예전 계정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저의 첫 스케치북이고요. 그 스케치북을 정말 동네 문방구에서 간단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있고 안에 재질도 별로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었고요. 어떤 종이가 스케치하기 좋은지 그리고 어떤 펜을 사용하면 좋을지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작정 시작하고 싶었어요. 대신에 종이나 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열어보는 거라 어설픈 그림도 많고 해서 기대가 되네요. 저희 안방이에요. 언제죠? 3월 20일이었네요. 제 이때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사놓고 그림도 못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펜이랑 색연필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 그림치고는 굉장히 용감하게 그린 것 같아요. 저도 스케치북 첫 장에 빈 종이에 그리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정말 즐겁게 그렸고 가볍게 그렸고 빨리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방이었고요. 이 다음은 두 번째로 그린 거는 저희 거실이네요. 이때도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찬장도 보이고 텔레비전도 보이고 아이 책장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네덜란드의 풍차로 유명한 곳인데 당연히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집에 와서 다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네요. 이때 정말 마음에 들게 잘 그려져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케치예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아이와 아내와 함께 자주 가는 작은 공원 안에 있는 목장이고요. 그 목장을 개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뭐 돼지며 염소, 당나귀, 조랑말, 닭, 오리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입장권도 무료고 그 동물 사료를 구입을 해서 동물들한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동물이나 사람 이런 거 정말 못 그렸거든요. 지금도 뭐 동물, 사람 이런 거에 그렇게 막 자신 있게 그리는 편은 아닌데 이때 양이 제가 정말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잘 그려졌어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양은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안 나올까봐. 이 그림에 저랑 제 아들을 담아봤습니다. 제 아내를 안 그려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제 아내한테 아마 혼이 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이날 저랑 아들만 잠깐 나들이를 갔다 왔나요? 그랬을걸요? 그래서 아들이랑 저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렸던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풍차 마을을 다시 또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풍차랑 여기 뒤에도 풍차가 몇 군데 보이죠? 여기 쭉 나란히 원래 나열이 돼 있는데 많이 날렸네요. 이때도 그림을 정말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너무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당일날 그림이 없으면은 첫 번째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들을 가끔 올리곤 해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 사진도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사진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서 집에서 다시 그린 겁니다. 느낌 정말 좋네요. 제가 가끔 이 느낌을 다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잘 안 되네요. 묘사는 묘사고 정말 열심히 그린 게 티가 나네요. 나무 그릴 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런 나무를 제가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것도 이제 집 앞에 있는 동네 성당인데, 이때 언제죠? 4월 5일이면은 이때 벚꽃이 한참 피기 시작했나봐요. 여기 동네 성당 벚꽃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려다가 성당이 점점 어두워지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꺼멓게 뭉개졌네요. 그래도 재밌게 그렸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좀 거칠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때는 왠지 좀 더 과감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푼다는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근처에 유명한 건축공원이 있어요. 그 조형공원인데 인젤 홈브로이시라고,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건축 형태의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조형물 안에 이제 작은 미술관 그리고 아틀리에 뭐 그런 식으로 공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쭉 거닐면서 그런 작은 미술관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구경하고, 그리고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여러 건축가들이 함께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조형된 건축공원이거든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험적으로 이 공간들을 형성을 한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은 인젤 홈브로이시라고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독일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도 여기를 워낙 좋아해서 봄, 여름, 가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자주 찾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식탁이 제가 부엌에 있는 식탁인데 여기서 고개를 들면 바로 화장실이 보여요. 그게 제 자리였어요. 주말 오후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아빠의 자리. 여기 지금은 어항이 있어갖고 요즘도 제 아내가 그 물고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항도 굉장히 아끼는데 이때의 이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져서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저 아끼는 물고기들 어디 치울 수도 없고 참 그래요. 보시면은 화장실에 큰 창문이 있거든요.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아침에는 햇살도 잘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저희 부엌입니다. 제가 가끔 그리죠, 부엌을.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젤 홈브로이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라케테 슈타치온이라고, 그 옆에 또 이제 유명한 건축가분들이 또 그 한 부지를 이런 건축공원으로 또 조성을 하셨어요. 이 건물은 안도 다다오,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작품이고요. 이 안에도 이제 지상이랑 지하 부분에 이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직 못 들어가 봤어요. 이 주변에도 볼 게 워낙 많아갖고 가면은 굳이 이 미술관을 안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유료거든요. 근데 다른 건축물들 구경하고 산책하기에는 입장권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는 가면은 그냥 조용하게 산책하고 구경하고 아이는 뛰어놀고 그러고 집으로 와요. 근데 여기가 특히나 좋은 게 이 벚꽃이 이제 안도 다다오시가 일본 건축가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 벚꽃 이런 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작은 연못이고요. 그 옆으로 이제 길이 나 있는데 이쪽이 출입구고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벚꽃들이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 이때는 2016년에는 나무가 좀 작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가 제법 많이 컸더라고요. 여기는 라인강이고요. 독일 라인강이고 이 강변에 메디엔하펜이라고 유명한 건축가들 아니면은 여러 공모를 통해서 이 메디엔하펜 이 지역을 조금 모던하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 그리고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심시간에 짬내서 한번 그려봤는데 많이 어설펐어요. 그래도 이때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재밌게 그리려고 구도며 이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끝내는데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 근처 메디엔하펜이고요. 아까 그렸던 그 건물 호텔이에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자주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사람 구경도 하고 동료들이랑 심심하면 바람도 쐴 겸해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반대편이에요. 이쪽은 이 다리가 여기 있고 여기는 düsseldorf 상징이죠. 프랭크 게리 그 유명한 건축가분이 여기에도 이제 건물을 지으셨거든요. 그 건물이랑 이 그림 제가 참 좋아해요. 자유롭게 왠지 있어 보이게 드로잉한 멋있는 그림입니다.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도 아끼고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 이제 프랭크 게리 건축가의 건물을 가까이 가서 한 번 더 사진을 찍고 집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때 아마 제 아내가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부터 이 그림이 제 일기장처럼 됐어요. 지금도 이제 그림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수다는 잘 떠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날 하루 마감도 하고 그날 봤던 거 마음에 들었던 장면, 건물들 그리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회사 근처인데 술을 먹고 그렸는지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한 번 더 그렸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우 열심히 그려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억은 나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 기록을 그림으로 남긴 거. 이거는 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네덜란드에 건축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한겨울에 봉고차 빌려가지고 애들 간다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무슨 용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와서 그래도 조형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고 멋스러운 건축물이라 이제 기억이 나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 아내가 한창 좋아했던 당근 주스. 꿀이 들어가서 맛있대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참 좋아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시내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옛 건물들도 많고, 여기는 신식 건물이지만은 잘 어울리게 설계를 했죠. 여기는 이제 서점이고요. 밑에는 이제 명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여기 가면은 사람들 옷매무새부터 달라요. 지나다니는 차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산책하기 좋아요. 이때는 회사에서 단체로 마라톤을 신청을 해서 레이스 마라톤을 신청을 해서 이제 가는 길에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미술관이고요. 제가 이 앞에서 아마 스타트를 했을 거예요. 짬이 나서 여기를 사진을 찍고 그리고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도 콘서트홀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 건물이고요. 이쪽은 이제 백화점입니다. 쇼핑몰이죠. 여기는 K21이라는 미술관인데요. 이 그림은 인터넷에 있는 어느 사진 작가분의 사진을 보고 참조를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멋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잘했네요. 잘 그렸네. 멋있다, 그쵸? 여기는 저희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어요. 어학도 준비하고 제가 자주 다니던 여기 쇼핑거리거든요. 성당 건물이랑 조화가 흥미로워서 그때 사진으로 남기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쵸? 이때는 한창 제가 맥주를 즐겨 마셨을 때라 맥주 한잔 하면서 이때는 이 픽션 알트라고 뒤셀도르프는 알트 맥주, 흑맥주가 유명한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제 그냥 수다 떨듯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페터 춤토어 유명한 스위스 건축가죠. 그분이 이제 쾰른의 콜룸바 무제움이라고 여기도 이제 어느 한 박물관이에요.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이 밑에 유적지를 감싸면서 그 위에 박물관식으로 조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쾰른 살면서 이제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였던 그 건물을 사진을 찍어뒀던 게 있어서 기억이 나서 꺼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참조했어요. 여기는 예술대학이고요. 와, 여기도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도 이제 페터 춤토어의 그 카펠레, 기도원이죠.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간상으로는 굉장히 작고 이 규모는 뭐 작은 편은 아니지만은 이 안에 내부는 굉장히 좁고 아담하거든요. 별걸 다 그렸네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아이고, 이 그림도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저기 뒤셀도르프 구시가지에 가면은 이제 라인 강변에서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입니다. 배도 있고 참 자주 보는 장소인데 볼 때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고 남겼던 것 같아요. 여기도 저희 회사에서 보다폰의 헤드쿼터를 설계하고 시공한 것인데 한번 그려봤어요. 회사에 잘 보이려고 한번 그려봤어요. 잘 보이려고 그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콘서트홀 그 내부 거기도 또 그렸어요. 톤할레 HPP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디셀도르프 이제 구시가지에 가면은 지금은 뭐 배 박물관처럼 해서 이제 층마다 배 박물관 있고 위에 카페가 있고요. 이 성당 첨탑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을 맞고 그거를 재건하면서 어딘가가 뒤틀어졌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이해요.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거든요. 첨탑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회사 앞 산책로예요. 라인 강변 앞에. 이 그림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네덜란드 그 풍차 마을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진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렸나 보네요. 풍차들도 보이시죠? 이 그림도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몬샤오라는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인데 정말 이뻐요. 제가 한국에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시간이 나면은 어디 갈 데 없냐 같이 가자 하면은 꼭 같이 가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약간 산골에 들어가 있어서 산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라 제가 듣기로는 2차 세계대전 때도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외진돼 있었던지라. 그래서 가면은 옛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골짜기에 형성돼 있어서 참 그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진짜 유럽 같아요. 가면 와 여기 유럽이구나 합니다. 여기도 그곳 가서 이제 나들이 하면서 사진 찍었던 거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여기는 여기 집 앞이네요. 5월 9일이니까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깅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아까 검게 그렸던 성당이죠. 여기는 이 건물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이때 진짜 예뻐서 이것저것 장식되어 있는 걸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이때 나무 표현은 좀 다르네요. 그때 지금이랑. 그때도 열심히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게 잘 그렸네요. 이 그림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집 앞 성당. 조금 밝아졌어요. 그쵸? 그림이 좀 밝아졌어요. 제 아이랑 때 성당 뒤터에서 축구를 하고 사진을 남겼네요.
여기는 회사 앞에 저희 회사 옛 헤드쿼터, 저희 회사에서 설계해서 이 5층이랑 4층에 입주해서 일을 했었죠. 여기도 저희 회사에서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고요. 아이랑 산책하면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몬샤오라는 그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마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모상 정말 예뻐요. 언제 한번 독일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막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정말 예뻐요. 여기도 그 몽샤오라는 그 도시의 한 골목길이네요. 와, 제가 이 기억이 나요. 이거를 돌을 다 이게 돌 벽이랑 뭐 다 표현하고선 2시간 그렸을걸요? 이게 2시간 걸렸을 거예요. 손이 어마어마하게 아팠었어요. 그래도 멋있네요. 여기는 쾰른이고요. 쾰른의 그 송신 타워가 보이고, 그 회사의 쾰른 지사에 잠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창문을 통해서 뒤편에 보이던 뒤뜰을 그린 겁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와서 집에서 그린 거고요. 이것도 멋있게 잘 그려졌네요. 왜 지금 이 느낌이 안 나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둡고 밝고 이게 딱 강조되고 하이라이트 들어가는 게 진짜 멋있네요. 참고해야겠습니다. 여기도 조깅하고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 옆에 있는 건물, 조그만 창고 같아요. 창고 아니면은 뭐 쉬는 공간인지 곁들여져 있는 공간인데, 항상 이렇게 뭐 나무든 약간 지저분한 거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잘 안 하나 봐요. 이 사진을 찍어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여기도 역시 몬샤오가 작은 개울이랑 그 양옆으로 이제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아틀리에 아니면 공장 같았어요. 내부는 들어가 보진 않았고요. 여기는 여름 휴가로 갔다 온 것 같은데 왜 11월이죠? 오유, 엄청 안 그랬네요. 중간에 갑자기 왜 11월, 10월로 넘어갔죠? 이때는 매일 안 그랬네요. 띄엄띄엄 그랬네요. 여기도 어디 휴양지를 다녀와서 그림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여기도 동네 산책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서 이제 그림으로 남긴 거고요. 여기는 저희 집 뒤편에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제 아이가 다녔었어요. 지금은 신축을 해서 이제 건물도 좀 더 달라지고 층수도 더 높아지고 했는데, 다른 미끄럼틀이며 뭐며 이제 전부 다 바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에 타이어가 매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항상 여기서 타이어에 매달려서 그네도 타고 이제 공간도 넓어갖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저기 건물을 설계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너무 작아지고 여기 놀이 공간도 조금 잘못 배치가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 나무가 병이 들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뽑아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많이 아쉬워요. 여기도 회사 점심시간 산책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리 위에서 걸터 앉아서 저희 점심 자주 먹거든요. 앉아서 그린 겁니다.
여기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리랑 산책하면서 이제 괜찮다 싶은 거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고 집에 와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죠.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켓. 아무튼 이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그려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날 기록을 남기는 게 좀 남달랐던 기억을 남기는 게 목적이었던지라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나들이 겸 산책하면서 사진으로 남겨와서 이제 그린 거고요. 여기는 라인 강변 산책하면서 건너편에 있는, 여기도 그 뒤셀도르프 구시가지거든요. 여기는 학창 시절에 제 친구랑 그리고 담당 교수님이랑 같이 저희 뭐 전시하고 프로젝트 발표할 게 있어갖고 같이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그렸네요. 그때 남겼던 사진으로 스케치 해봤습니다. 여기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이고요. 겨울이네요. 벌써 11월 30일. 여기도 가족 나들이 하면서 슐로스 듀크라는 데인데요. 여기를 조명으로 많이 꾸며놨었어요. 예쁘게. 그리고 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갔던 곳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여기도 존스라고 저희가 좋아하는, 자주 가는 뭐 동네 마을이에요. 여기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굉장히 예쁘고 옛 건물도 많고 크고 작은 이벤트들도 많고 그래서 자주 들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매번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집에 와서 그리면은 그때 기억도 더 나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딱 보니까 네덜란드인데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도 회사 앞에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제 선들이 조금씩 더 세련돼졌네요. 많이 그리니까. 2016년 12월이네요. 12월 7일. 이거는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 끝나고 집에서 자기 전에 그린 것 같아요. 동네 산책하면서 저희 집 부엌 자주 그려요. 저 그릴 거 없으면 그냥 부엌 그려요. 손도 풀 겸해서. 여기도 출근하면서 아침 출근길이네요. 한겨울에. 여기도 네덜란드 놀러 갔다 온 사진 보고 그림을 그렸네요. 이 그림도 마음에 너무 들어요. 너무 잘 그렸네요. 선들이 매력적이에요. 그쵸? 이렇게 단가 보네요. 다 안 채웠었네요. 네. 첫 번째 제 스케치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그림 많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잠깐만,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거진 1년 동안 그렸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일기 쓰듯이 여러분들 스케치북 한번 끝까지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보물 같아요. 일기 같고 보물 같고, 열어보니까 옛날 기억도 다시 나네요.
네, 지금까지 제 첫 번째 스케치북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언제 기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른 스케치북들도 이제 소개는 몇 번 드렸었는데 그 안에 이야기들은 제가 들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한 장씩 넘기면서 제 이야기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